밤은 단순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재정렬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밤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부터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자다가 한번 깨기 시작하고 새벽에 깨는 날이 늘어나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런 변화는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연결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은 대표적인 초기 변화입니다. 몸이 밤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 진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누워도 바로 잠이 오지 않는 상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는 것도 연결됩니다. 수면 구조가 안정되지 않으면 깊은 수면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 역시 수면 균형 변화 신호입니다.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운 느낌 역시 연결됩니다.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느낌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 신호 중 하나입니다. 깊은 수면 비율이 줄어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수면 흐름을 깨는 요인입니다. 수면 중 각성이 반복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 이완 전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연결됩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면 수면 환경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수면 관리가 필요한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변화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 구조, 스트레스, 회복 효율 변화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능력은 생활 패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면이 흔들린 상태가 반복되면 회복 효율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밤에 몇 가지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이후 건강 방향을 바꾸는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수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매우 활동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 과정의 중심에는 호르몬과 자율신경, 대사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복잡한 조절 구조가 존재합니다. 밤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진행되는 조절 변화의 결과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이 시작되면 몸은 각성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박수는 서서히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근육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조직 복구, 에너지 재충전, 면역 조절, 호르몬 분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충분하면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고 부족하면 피로가 남습니다. 회복 호르몬의 분비도 이 시점에 집중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회복 관련 신호 물질들은 수면 초반 깊은 단계에서 강하게 분비됩니다. 이 분비가 충분하면 근육 회복과 조직 재생, 에너지 대사 조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이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균형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율신경은 긴장 상태와 이완 상태를 조절합니다. 밤 동안 이완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긴장 신경이 계속 활성화된 상태라면 수면 중에도 몸이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수면 시간이 충분해도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 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몸은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면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이 많아지는 현상도 이와 연결됩니다. 호흡 패턴 역시 영향을 줍니다. 수면 중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회복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 리듬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수면 호르몬이 증가하고 낮에는 각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리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이 호르몬 패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새벽 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사 시스템 역시 연결됩니다. 밤 동안 에너지 사용과 저장 패턴이 재정렬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면 중 각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현상도 이런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육 긴장도 영향을 줍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으면 수면 중에도 완전한 이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자다가 자주 깨거나 몸이 편하지 않은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문제를 단순히 생활 습관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르몬, 자율신경, 대사, 회복 시스템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깨고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 균형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질병이 아니라 생활 패턴의 누적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온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수년 동안 생활 구조가 서서히 바뀌면서 수면 조절 시스템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도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다가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수면을 무너뜨리는 생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리듬이 흔들립니다. 리듬이 흔들리면 수면 호르몬 분비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새벽 각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취침 습관입니다. 밤이 늦어질수록 회복의 중요한 수면 구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 취침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빈 노출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밝은 조명은 각성 신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지속되면 수면 진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정신 활동입니다. 업무, 긴장되는 콘텐츠, 걱정과 생각이 많은 상태는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늦은 식사입니다. 취침 직전 식사는 소화 활동을 지속시키고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과 자극 물질입니다.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수면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적절한 활동은 수면 깊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율신경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긴장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면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움직임 부족은 순환과 대사뿐 아니라 수면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휴식 부족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회복 시간이 없으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누적된 피로는 밤 회복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11번째는 근육 긴장 상태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수면 중에도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다가 자주 깨거나 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생활 리듬 혼란입니다. 식사 시간, 활동 시간, 휴식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 패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수면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이 나빠진 이후에야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면 균형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구조를 조정하면 변화 방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면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수면 관리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수면은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면 구조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잠드는 속도입니다. 예전보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로 잠들지 않더라도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면 흐름이 안정되면 각성 빈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워지는 것도 회복 신호입니다. 각성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인면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거운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 효율이 개선되면 기상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도 변화 신호입니다. 깊은 수면 비율이 증가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연결됩니다. 수면 안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육 이완과 자율신경 균형이 개선되면 수면 중 편안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침 집중력이 좋아지는 느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회복 효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에너지 유지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변화입니다. 회복 효율이 높아지면 에너지 유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연결됩니다. 같은 활동을 해도 덜 지치고 회복이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컨디션 기복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루 에너지 변동폭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패턴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라도 방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속도도 비교적 빠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리 시작 후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수면 변화는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아온 시스템입니다. 회복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몸에서 작은 긍정적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리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면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현상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몸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다가 깨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몸이 무거운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수면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깊은 잠을 다시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핵심은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기보다
몸이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은 의지로 조절하는 기능이 아니라 자율신경과 생체 리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생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 고정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 호르몬 분비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 이완 전환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몸이 긴장해서 이완 상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긴장 완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빛 환경 관리입니다. 밤에는 밝은 빛 노출을 줄이고 낮에는 충분한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낮 활동 유지입니다. 적절한 활동은 수면 깊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자극 줄이기입니다. 스마트폰, 긴장되는 콘텐츠, 강한 감정 자극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취침 전 자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 관리입니다. 취침 직전 식사를 피하면 수면 중 회복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수면 구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근육 이완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수면 중 몸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 배출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을 밤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수면 변화는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관리 역시 일정 기간 유지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몇 주, 몇 달 단위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 방향을 바꾸기가 훨씬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밤 변화 중 여러 가지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아니라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이후 건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